참 오랜만에 이 이름 석자가 등장을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내년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항상 모든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양정철 원장의 광폭 행보에 이 인물이 추가가 됐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가까워져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보도에 따른 내용이에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최 전 총장을 열흘 전에 만났다는 건데 네.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양정철 원장이 사실은 최근에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물밑에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는 데 있어서 양 원장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양 원장도 이 사태를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사태일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고 예. 어떤 면에서 이제는 삼철이 나서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흔들릴 때 사실은 제 측근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지금 양 원장이 맡은 역할이 이제 차기 총선에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최동욱 전 총장과 신현수 전 실장 등을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인데 본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는 데서 만났고 주변에 기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비밀 만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최동욱 전 총장은 정치권에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좀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러날 때 혼외자 문제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정치에 복귀를 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최 총장을 정치권으로 바로 오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현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 아마 생각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영입의 어떤 그런 걸로 보기에는 조금의 어떤 좀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 수혈이라기보다는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알고 싶어서라는. 그런 아마 인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최동욱 총장은 윤석열 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특히 이제 당시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접 수사팀으로 데리고 와서 수사를 시키고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양정철 원장은 4년 전에도 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손을 내밀었었습니다. 총선 출마를 제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정치에 소질이 없다는 것과 이번에 정무 감각이 없다는 얘기가 좀 묘하게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상혁 평론가님.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의미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정철 원장이 4년 전에는 윤석열 총장도 만났기 때문에 네네. 그냥 아무나 만나진 않으니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게 시작의 출발점인 것 같아서요. 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이제 지원 조직이에요. 정책도 지원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인재 풀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론의 동향 같은 것도 보고서를 써서 제공하고 이런 걸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 만날 수 있죠. 문제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든가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오히려 좀 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총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정 전반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것,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쓰임이 있다면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천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또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보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사는 양정철 원장한테는 참 좋은 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지금 본인한테 그 포커스가 오잖아요. 주목을 받으니까. 네, 주목을 받으니까. 예, 양정철 원장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시점도 참 공교롭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절정일 때 윤 총장과 인연이 있는 최 전 총장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월간지의 보도를 보니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최 전 총장에게, 최동욱 전 총장에게 윤석열 총장은 아픈 손가락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좌천됐을 때 본인이 합류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아직도 있나? 사실 당시 신혼이잖아요. 결혼 늦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혼이면 사실은 업무를 좀 빼줘야 되는데 뭐 꼭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어려운 수사에 합류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좌천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고 이제 당시 이제 보도가 되긴 했는데 그런데 참 인생 새옹지마죠. 어떤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제일 큰 은인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는데 가장 큰 은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최동욱 총장이에요. 당시에 국정원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그 문제 때문에 좌천이 됐으나 그 좌천돼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인고의설을 몇 년 겪었다가 특검팀 합류하면서부터 관운이 술술술 풀려서 몇 기수 제끼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또 고문장 거치지 않고 바로 총장까지 다이렉트로 승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당시에 국정원 수사팀 합류 안 했다고 하면 검사 윤석열의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의미는 최동욱 전 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로운 시점에 또 여권의 실세 대통령의 최측근이 최동욱 총장을 만났기 때문에요. 양정철 원장의 광폭 행보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또 있습니다.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고 있겠죠. 진전되는 것을 보면은 전해철 의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해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양정철 원장도 참 오랜만에 행보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글쎄 뭐 화면에 나온 제목 그대로네요. 정상희 부장. 그렇습니다. 이제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 하면 정말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거리를 두게 되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뭐 양정철 당시 비서관, 양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회의로 가겠다고 얘기했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거리를 두고 아마 남미인가요? 뭐 쿠바로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예. 근데 임기 후반대가 됐고, 이렇게 민심 이반이 좀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의존하는 사람은 그 전문적인 관료와 본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최측근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철 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도 아마 다음 총선을 부산에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예. 전해철 의원은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요. 저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검증 구간에서는 의원이 아니면은 검증을 통과하기가 좀 쉽지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자체가 문 대통령 집권 후반대로 가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9회 말에 나오셔야 될 분들이 5회 말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일찍 등판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실까 솔직히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마무리 카드를 좀 일찍 쓰는 것 같다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전면에 등장한 삼철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유신미 이사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